네, 경제 시그널 시작합니다. 오랜만에 권혁중 평론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저는 제 주변에 네. 스페이스X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어떠세요? 주변에? 저도 이제 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네. 항상 가장 궁금한 게 이거잖아요. 야, 스페이스X 상장한다던데 나 이거 공부할 수 없냐. 그리고 제일 많이 물어보세요. 날짜까지 또 정해져가지고. 네, 근데 공부 못 하잖아요. 못하죠. 그쵸? 개인들은 사실 할 수가 없는 게 미국 IPO 특성상 대규모 자금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근데 사실 개인들이 그만한 자금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이제는 공모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이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 개인들이 투자하기에는 직접 투자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공모주 청약은 안 되고 일단 관련된 ETF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제는 우회해서 이제는 투자할 수밖에 없는 이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사실 한국 입장에서는 좀 변수가 여러 가지로 생기는 거겠네요. 하나만이 아니니까 ETF 형식으로 사게 된다면? 그렇죠. 근데 보통 이제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ETF가 이제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 뭐 티커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뭐 XOR, VR 그다음에 이제는 ROMB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티커인데 근데 이게 사실 요 ETF 상품이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우주항공 쪽 또 비상장되는 것도 이제 같이 투자하고 있다 보니까 뭐 수익률이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상장되고 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뭐 좋지는 않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ETF 관련된 ETF에 투자한다 그러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아니면은 뭐 스페이스X와 관련된 또 미래에셋 그룹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은 뭐 밸류체인으로 묶여 있는 기업들 이런 데를 이제 찾아보시는 것도 저는 뭐 나쁘지 않을 것 같다. 하지만 역시나 이게 소문들이 워낙 많고 부정확한 정보들이 많아서 섣불리 접근하기에는 지금 좀 위험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오픈 AI까지 가을에 상장한다고 하면서 이 둘은 평생 앙숙이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이젠 증시 싸움일 거잖아요. 그렇죠. 그전에는 사실 이제는 일론 머스크가 오픈 AI의 상장을 막고자 많은 노력을 했으나 이미 아시겠지만 이번에 사실상 패소죠. 그쵸? 그러니까 기한을 넘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한은 딱 두 가지였어요. 일단은 공익 신탁 의무 이 부분과 그다음에 부당이익 이 두 가지였는데 이게 인지한으로부터 3년, 그다음에 뭐 부당이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지한 이후부터 2년 안에 소를 제시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게 기간이 지난 거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법원에서도 뭐 법리적인 논리가 아니라 야, 이미 이제 소를 제기할 이 기간이 지났다 해서 이제 패소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오픈 AI 입장에서는 뭐 당장 이제 상장을 해야 되겠다는 이제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상장 준비를 하고 있고 오픈 AI 입장에서는 지금 아마 9월 달로 지금 목표를 잡고 있고 빠르면 이번 달 22일에 IPO 계획서를 이제는 내일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도 아마 오픈 AI도 아마 지금 IPO 작업을 더더욱더 이제 속도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IPO 신청서를 내게 되면은 또 관심이 갈 수밖에 없죠. 그렇겠죠. 마침 또 스페이스X도 신청서를 내가지고 맞아요. 지금 관심이 많은데 보니까 제대로 주식 싸움을 할 여지인 것 같아요, 둘 다. 그렇죠. 지금 보면은 이제는 결국에는 감정 싸움에서 이제는 실력 싸움으로 지금 가는 거고 결국에는 누가 더 많은 자금을 끌어모으느냐 이게 또 자존심 싸움도 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누가 더 많은 이 자본을 가지고 시설 투자를 할 수 있겠느냐 이것도 이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세 가지의 제가 봤을 때 쟁점이 좀 있는 것 같다. 첫 번째로는 이제 지배구조 충돌이라는 부분. 원래부터가 사실 이 오픈 AI를 두고 일론 머스크와 샘 올트먼이 부딪힌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이런 문제들이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는 항소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첫 번째가 있고 자본 조달 충돌도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아시겠지만 샘 올트먼과 일론 머스크가 처음에 합의했던 거는 비영리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결국엔 상장한다는 얘기는 완벽하게 영리 기업으로 가겠다는 거고 이거에 대한 이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보면 세계관 충돌인 거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항상 얘기하는 게 비영리로 가야 된다는 거는 그러니까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비영리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본인이 이미 XAI를 상장하려 계획도 있었고 그 다음에 물론 뭐 스페이스X랑 합병을 했지만 본인도 이제는 이런 AI 산업에 투자할 생각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픈 AI가 비영리기업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데 얘가 먼저 치고 나가니까 당연히 이제 이유는 당연히 니네가 비영리로 남아 있는데
약속 지키지 않았다라는 이유겠지만 네. 속뜻은 역시나 내가 해야 할 일을 얘가 먼저 치고 나가니까 그게 싫은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런 충돌이 있어 왔고 이런 충돌은 앞으로도 이제 계속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시장에서는 누가 더 많은 자금을 이제 끌어올 수 있느냐. 왜냐하면 막대한 투자 비용이 들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이런 AI 시대에서 결국에는 캐펙스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시설 투자에 대한 자금력 이게 또 하나의 또 싸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두 눈으로 그러니까 글쎄요, 우리는 재밌을 것 같아요. 약간 동떨어져서 볼 수 있으니까, 예.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제 네. 상장하고 나서 만약에 투자할 여력이 생긴다 그러면 그때야말로 이제는 편나르게 다르겠죠.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 되겠죠. 예.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관심사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마 그래서 이제 뭐 ETF로 하든 뭐 네. 간접적으로 하더라도 투자자들 지금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맞아요. 이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우리 이참에 한번 정의를 해보자라는 차원으로 오늘 준비를 해봤는데 네. 먼저 이제 스페이스X 투자 가치를 위한 약간 기본적인 걸 좀 알고 싶은데 투자 설명서를 갑자기 내기는 했잖아요. 네. 근데 보니까 어떤 내용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기억에 남는 말도 많은데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갈까요? 네, 일단 티커는 SPCX 이렇게 이제는 정해졌고요. 그다음에 상장 일정은 먼저 이제는 로드쇼는 이제는 6월 4일이고요. 네. 그다음에 공모가 확정은 6월 11일 예상입니다. 상장 목표는 6월 12일 네. 이렇게 이제는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는 기업 가치는 스페이스X가 한 1조 그다음에 7,500억 달러. 네. 그다음에 조달 목표는 한 750억 달러 정도로 이제는 조달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본을 끌어당기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한때 조정을 받았잖아요. 우리 네. 시장이나 뉴욕 시장이. 그쵸. 그 왜 조정을 받았을까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채권 금리가 올라갔던 부분, 10년물짜리가 그다음에 이제 고점론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압박, 유가 상승 이런 게 있었다가 또 하나의 이유는 야 스페이스X를 이제는 공모하기 위해서 기관 투자자들이 현금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좀 뺐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네, 사실. 네. 그 정도로 이제는 아마 공모에 막대한 자금이 이제는 모이게 되는 거고, 뭐 시장에서는 과연 제대로 이제는 공모 자금이 모이겠느냐, 이런 어떤 생각도 있고, 지금 뭐 우호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의 프리미엄 있잖아요. 네. 예, 아시겠지만 테슬라가 상장 이후에 1000%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뭐 내가 지금 스페이스X에 투자하지 않으면 돈을 못 벌 것 같은 이 포모 현상도 있거든요, 지금. 경험을 했던 분들은 더 하겠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붙는 거예요, 지금. 멀티플이 붙다 보니까 지금 포모 현상도 있죠. 그다음에 스페이스X에 대한 미래의 값어치가 있죠. 그다음에 무엇보다 일론 머스크의 프리미엄이 붙어 있죠. 그러니까 아마 공모했을 때 IPO가 상장했을 때 뭐 큰 문제는 없을 거다라는 분들이 이제 대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여기에 끼고 싶은데 네. 예, 사실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은 끼기는 어려우니까 그러니까요. 예, 일단은 상장한 다음을 이제 보실 수밖에 없는 부분으로 볼 수가 근데 있겠습니다. 상장돼가지고 진짜 많이 지금 기대하는 것만큼 되면은 네. 우회적으로 샀을 때도 분명한 효과가 있을 수도 있죠. 있으니까 네. 관심이 큰 건데 네. 사실 스페이스X 하면 로켓 발사 네. 회사잖아요. 네. 오늘 또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뉴스가 나왔죠. 발사 실패하는 얘기도 나오긴 했는데 이게 근데 점점 보면은 이게 시대를 따라가는 건지 AI 인프라 사업으로 좀 변환하는 느낌도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스페이스X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번에 이제는 IPO 신청서를 본다 그러면 그러니까 매출이 어디서 많이 났느냐를 봐야 되는 거죠. 네. 이제 발사체냐.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니까요. 예, 스타링크였거든요. 스타링크에서 이제 돈이 캐시카고가 있는 거죠. 돈을 이제는 거기서 벌고 있다 보니까 가입자 수가 1000만 명이 넘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 시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아, 스페이스X가 우리가 흔히 봤을 때 발사체 기업에서 발사체로 돈을 벌 줄 알았더니만 막상 IPO 신청서를 뜯어보니 지금의 매출 구조가 이렇게 스타링크, 네. 통신 쪽 이런 데서 지금 나오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굉장히 더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거죠. 왜 그러냐면 미래 가치에 대한 투자잖아요, 결국엔요. 그렇죠. 이런 기술주에 대한 거는. 근데 얘네가 현금도 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막상 뜯어보니까 너무 잘 벌어, 그것도. 이거는 좀 생각이 또 달라지는 거죠. 더더욱 끌릴 수밖에 없는. 그치. 예, 그래서 미래에 대한 가치에 플러스 현금 찬출 능력도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스페이스X에 대한 투자가 아마 더 이루어질 거라 보고 있고. 근데 이제는 이런 거죠. 아시겠지만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잖아요. 그쵸. 예, 아니 이게 달로 쏜대요. 그리고 화성 기지를 구축한대요.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를 만든대요. 그러면 천문학적인 금액이 앞으로 계속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금액도 금액인데 시간도 오래 걸리는 시간도 거잖아요. 오래 걸리죠.
또 일론 타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론 타임은 항상 2, 3년 후, 2, 3년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일론 타임 때문이라도 시간도 상당히 오래 걸리고. 그래서 아마 시장에선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언젠간 되겠지. 언젠간 되는데 내가 지금 일단 초기에 투자 안 하면 그 그쵸. 언젠가 때 돈을 못 보니 내가 지금이라도 들어간다라는 분들이 아마 글로벌 투자자들 다 똑같은 지금 마음이고 블룸버그나 이제는 로이터를 보도 동일하게 말하는 신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도도 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이제 보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저는 제일 눈에 띄었던 게 보상 구조. 아, 네. 참 머스크답다 싶기도 했는데 화성 연구 거주지 건설 입 밖으로 꺼내보기도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그것도 그렇고 뭐 실패를 해도 절대 물러날 일은 없겠더라고요. 네. 단단하게 잘해놓은 것 같은 천재인가 싶기도 해요. 장점이죠. 네. 네, 그 왜 장점이냐 그러면 리스크가 너무 큰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동안 이제 아시겠지만 사실 애플도 그랬잖아요. 예, 스티브 잡스가 한번 나간 적 있었습니다. 그때 왜 나갔어요? 하도 주주들이라든지 막 뭐 얘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쫓겨났다가 다시 들어온 거잖아요. 마찬가지죠. 이런 기술주에 대한 투자는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얼마나 우여곡절이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가 예를 들어서 이런 우여곡절로 인해서 뭐 이탈을 했다 그러면 이 사업은 무너지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이제 미래를 위해서 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 저는 좀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오히려. 네, 인간다운. 네. 네. 아 이게 끝까지 가려고 그러면 내가 필요한 거고 그럼 내가 필요하려고 그러면 쫓겨나지 않아야 되는 거고 네. 그럼 의결권을 있는 주식을 내가 더 많이 갖고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85.1% 전체 그러니까요. 거의 다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 갖고 있죠. 그래서 쫓겨날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상 구조를 보니까 일단 조건을 충족한다. 그러니까 화성 정착과 우주 데이터 센터 이런 조건에 충족한다 그러면 클래스 B 초의결권 주식을 갖기로 돼 있습니다. 여기 조사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85.1%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쫓겨날 일은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장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실하게 이 프로젝트를 밀고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 하지만 오래 걸린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항상 따져보시고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또 변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늘 테슬라든 뭐든 머스크는 이 사업도 사업이지만 본인의 이슈에 따라서 증시가 엄청나게 또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네. 이 새 사업이 이제 새 상장이 시작됐을 때는 머스크가 앞으로 어떻게 행보하느냐도 계좌와 직결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회사도 회사지만 이 개인의 이슈에 따라서 엄청 변수도 많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그런 얘기하죠. 일론 머스크의 프리미엄과 일론 머스크의 디스카운트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말씀 주신 게 정확히 짚어주셨는데 그 예를 들어서 이제는 도지 수장이 됐었을 때 그때 얼마나 얘기가 많이 났습니까? 그때 난리도 아니었죠. 그래서 테슬라 주가 이거 더 갖고 있어야 되냐 아니면 팔아야 되냐.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의 이렇게 뭐 의결권 85.1%를 가지고 있는 게 이렇게 장점도 되지만은 또 한편으로 말씀 주신 것처럼 정책 리스크라든지 뭐 일론 머스크의 이제 디스카운트가 작용된다 그러면 오히려 더 주가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칙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까지 테슬라를 투자하신 분들, 물론 뭐 주가가 요즘 안 좋지만은 테슬라에 투자하신 분들의 경험칙에 의하면 믿을만 하다는 거죠. 어차피 올랐다는 거고 시간은 걸리나 얘는 분명히 해낸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로보택시라든지. 그렇죠. 물론 로보택시 너무 오래 걸리고는 있습니다. 기대만큼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것만큼 아직 성과는 나와주긴 않고 있지만 그래도 하고는 있잖아요. 일단 방향성은 그대로예요. 테스트는 하고 있고 오스틴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언젠가는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마 프리미엄을 주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스페이스 X라는 회사는 알아요. 무슨 회사인지 아는데 이제 우리가 한번 짚어보기 위해서 역사를 어떻게 시작된 회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아시겠지만 페이팔 창업주잖아요. 그러니까 페이팔에 매각하고 나서 그 자금을 가지고 이제는 야심찬 꿈을 발표합니다. 화성 얘기도 그때 나왔고 비행체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막대한 자금을 쏟아냈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이거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첫 번째가 본다 그러면 팰컨 1 성공입니다. 이게 2008년도에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나사와의 이제는 화물 수송 계약. 요 두 가지 일로 인해서 현실 가능하다는 게 이제는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막대한 자금이 이제 투입되기 시작한 거고.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스페이스 X를 굉장히 높게 치는 이유는요. 딱 하나입니다. 성공했다. 이게 불가능한 것 같은데 일론 머스크가 해냈다라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도 더더욱 해나갈 분명히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성장한 회사가 바로 스페이스 X고 그다음에 아시겠지만은 이제는 XAI와 이제 합병을 했습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AI 산업도 이제 같이 접목이 되다 보니까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한 가지가 이제 초기 투자였을 때인데 그 당시에 이제 피터 틸이죠. 그래서 페이팔 공동 창업자인데 이분이 또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고 그러면서 사실상 자본이 투자되면서 성장했던 기업이다 보니까 저는 뭐 지금 스페이스 X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그래서 이제 만들어졌다. 얼마나 흔들렸습니까? 뭐 이거 말도 안 맞아요. 된다. 무슨 화성이냐, 꿈깨라. 없는 소리다. 예, 그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론 머스크는 꿋꿋이 지켜냈거든요. 그거를 실력으로 또 입증해 줬고 아시겠지만은 비행체, 그다음에 재활용할 수 있는 비행체가 이제는 다시 왔었을 때. 네. 엄청 환호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해낸 거잖아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점에서 이제 프리미엄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래서 결국에는 스페이스 X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론 머스크의 회사다. 일론 머스크로 맞아요. 인한 회사다. 네. 이게 지금 프리미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영원한 앙수. 네. 오픈 AI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가을에 상장 목표예요. 이제 변수들을 법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깨끗이 되면서 요때다 싶어서 이제 신청을 했을 것 같기는 한데 보니까 제일 강력한 경쟁사죠. 엔트로픽도 네. 상장을 또 예고하고 있어서 네. 이게 오픈 AI 입장에서는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시장에서 오픈 AI가 갖고 있는 숙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숙제냐 그러면 가입자 수 많죠. 네. 근데 돈을 버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네. 지금 우려되는 부분이죠.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는 분명히 이제 상장을 하게 되는데 오픈 AI도 그럼 이제는 공모주 청약을 했을 때에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시킬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엔스로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장에서 우호적으로 보고 있는 게 얘는 B2B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 상대로 해서 매출이 되게 잘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이제는 아시겠지만 이 엔스로픽에 대한 클로드 코딩, 네. 이 클로드 코드를 통해서 막대한 또 돈을 벌고 있다라고 좀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야, 이 막대한 경쟁자로 생각 안 한 이 엔스로픽의 등장, 이런 것들을 과연 이 경쟁에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라는 부분. 이런 점들이 이제 가장 큰 이제는 경쟁 요소 중에서 좀 약점으로 잡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네. 시장에서는 이제는 증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단순히 이제는 오픈 AI도 마찬가지고 모든 AI 기업들이 단순히 우린 이렇게 할 거야. 우리는 이제 GPU 몇 장 사서 이렇게 이제 들어갈 거야. 이 수준을 넘어섰다는 거죠. 이제는 실적으로 증명해야 될 순간인 거고 이거를 증명해야지만 사실상 상장했을 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고 지금의 이제 멀티플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증명해야 되는 시간이 바로 지금인 거다. 그래서 오픈AI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숙제는 가입자 수를 넘어서 이제는 매출로서 현금으로서 보여줘야 되는 그런 과제를 좀 안고 있다고 생각을 봅니다. 그럼 오픈 AI 말고 스페이스 X랑 엔트로픽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과제를 좀 알고 싶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공통점을 안고 있는 숙제가 있죠. 그러니까 수학 체증의 법칙을 증명해야 된다. 그러니까 수학 체증의 법칙은 뭐냐면 한 단위를 투자하면 네. 그만큼의 이제는 아웃풋이 나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계속적인 아웃풋이 나와줘야 돼요. 네. 지금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캐펙스 엄청 들어가고 있습니다. 돈은 엄청 들어가요. 그러면 그만큼의 아웃풋, 매출이 나와줘야 되는 구조, 이거를 증빙해야 되는 이제 과제를 공통적으로 이제 알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는 현금 소진을 체크해야 됩니다. 지금 투자자들이 가장 불안한 게 투자하면 뭐 하냐. 그렇죠. 이거 그냥 막 엄청나게 소진이 될 텐데 그럼 현금 소진을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는지 요것도 이제 체크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는 B2B 아까 말씀드렸던 기업 매출이 꾸준하게 나올 수 있느냐 네. 요것도 체크 사항이에요. 체크리스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규제. 네. 그 다음에 이제 거버넌스. 네. 과연 지배구조 투명화를 어떻게 투자자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지. 혹시나 이제는 내가 투자했다가 이런 법률적인 문제라든지 거버넌스 문제로 인해서 내가 투자했을 때 손해를 입을 수 있잖아요. 뭐 CEO가 예를 들어서 법적인 문제를 져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말끔하게 해소시킬 수 있는지. 그러니까 사실 오픈 AI 입장에서 일론 머스크가 싫은 네. 거죠. 자꾸 이게 법적인 문제라부터 시작해서 거버넌스 문제를 계속 지적하잖아요. 네. 니네 비영리인데 왜 영리하냐.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를 하다 보니까 이런 과제를 이제는 두 기업 모두 뭐 엔스로픽이라든지 아니면 오픈 AI라든지 동시에 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당장 상장이 되더라도 무서운 게 이 올트먼과 머스크의 싸움 때문에 시장이 과해질까 봐도 겁나거든요. 아, 네. 왜냐면 악연이 계속되잖아요. 이번에 뭐 소송전에서는 폭로전도 하고 막 네. 과거 얘기 다 나오고 이러더라고요.
이 둘의 감정이 또 풀려야 되지 않아요? 어떤 폭로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폭로가 굉장히 좀 많이 났었죠. 음. 이번에 사실 법률 다툼 하면서 음. 사실상 어떤 폭로들이 나냐. 첫 번째를 본다 그러면 저는 이게 좀 가장 큰 핵심이지 않았을까 봐요. 바로 그 시본 질리스라는 인물인데, 그러니까 이게 오픈 AI의 고문이었습니다. 네, 네. 근데 사실상 내연 관계라는 거죠. 음. 일론 머스크가 내연 관계였는데, 근데 이게 생각보다 더 오래된 내연 관계였던 네.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고문으로 있을 때에 이 오픈 AI에 대한 내용을 이제는 일론 머스크에게 알려줬다라는 알려줬다.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기밀 자료를 이제 다 빼갔다. 네. 이러면서 또 알려진 것이 그 내연 관계이면서도 아이를 4명 낳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은 밝혀졌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몰랐단 그렇겠죠.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밀접한 관계였는데 고문으로 있음으로 해서 기밀 자료를 아마 나갔을 거다. 그리고 이제는 밝혀진 게 메시지로 네. 우리는 오픈 AI 있는 핵심 인력을 빼올 거다. 이런 얘기도 사실 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확인이 되면서 지저분한 싸움이었다라는 것도 나왔었고, 또 하나 재밌는 게 마크 주커버그였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나왔는데 네. 그 일론 머스크가 이제 도지 수장이었을 때 아시잖아요. 주커버그랑 막 그 전부터 네, 사실 맞아요. 뭐 격투기 싸움 뭐 이런 이슈도 한일 많이 있었고, 하고 예. 있죠. 이랬는데 갑자기 도지 수장이 되니까 주커버그가 이제는 나는 굉장히 우호적으로 보고 있다. 우리가 뭐 도와줄 일 없느냐 네. 이런 메시지를 준 것도 이제 또 드러나기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는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또 나왔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는 샘 올트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는 좀 화해를 하기 위해서 일론 머스크랑 당신은 나의 영웅이다. 네. 이런 표현까지 했던 게 이번에 좀 밝혀졌거든요. 이러면서 참 재밌는 이슈들이 이번 소송을 통해서 좀 나아졌다는 거. 하지만 이러므로 해서 뭔가 앙숙이 풀렸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고 더욱더 관계는 악화의 일로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오픈 AI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부담이 될 것 같기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고, 네. 투자자 입장에서도 그게 약간 꺼림칙하죠.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런 한정된 자본 안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막대한 자본에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픈 AI만 있었다 그러면 뭐 투자자들이 그냥 이쪽으로 투자하면 되는데 양쪽에 거대 기업이 있는 거예요. 그쵸. 거기다 엔솔피까지 또 튀어나왔던 거죠. 그러면 이런 거죠. 이제는 하나의 단위 투자를 가지고 3명이서 나눠가야 되는 구조다 보니까 투자자들도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거고, 받는 입장도, 투자 자금을 받는 입장도 받아서 정말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거고, 그렇죠. 실적을 또 증빙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아마 우리들 보기에는 재밌지만은 그들 입장에서는 피말리는 싸움이 될 것이다. 이게 진짜 뭐 아니면 돌 것 같아요. 극단적으로 잘 되거나 네. 극단적인 싸움이 되거나 네. 그럴 것 같은데, 이제 전 그것도 궁금해요. 뭐 지금 예를 들면 스페이스X는 저희가 직접 투자를 못하지만 네. 만약 다 그렇다고 전제를 했을 때, 아니면 어디든 뭐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그 이로 인한 글로벌 자금 이동, 네. 예를 들면 국내의 여파도 있는 건 아닌지, 네. 이런 좀 걱정도 되거든요. 저는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당연히 이제 글로벌 자금이 빠져나가는 일은 이제야 올라왔는데. 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시장이 이제 한때 조정을 받았을 때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단은 10년물짜리 채권을 잘 보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 그러면 일단 지금 오픈 AI나 아니면 스페이스X나 네. 굉장히 중요한 게 기술 사업입니다. 그러면 일단 만약에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 할인율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럼 할인율이 높아진다 그러면 멀티플을 제대로 못 받아요. 당연히 이제는 가치가, 미래에 대한 가치를 이제 현재로 갖고 오는 건데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두 기업 모두가 바라봤을 때 이런 10년물 국채, 요게 금리가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거고, 이걸 보고 투자 자금을 움직일 거예요. 만약에 금리가 높아진다 그러면 좀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글로벌 자금이 결국에는 뭐 이 두 기업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매크로 환경을 보면서 움직일 거라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이제는 우리나라의 자본이 움직일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끌고 있는 장이잖아요. 근데 지금 고점 논란도 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이번에 아시겠지만 삼성 갈등이 있었습니다. 네. 노사 갈등. 외국인 투자자들이 제가 만나본 우리나라 국내 투자도 마찬가지고 기업의 대표님들도 분노를 막 해요. 지금 나 인버스에 탄다. 나 무조건 인버스 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뭐 삼성전자에 대해서 주가가 떨어질 거야. 이 투자의 개념이 아니라 무조건 하락 배팅해서 낮춰주겠다는 거예요.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 아마 이런 분들이 좀 많을 거라고 보여지고, 물론 그것 때문에 뭐 인버스에 투자하는 건 아니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삼성전자 노사 갈등으로 인해서 실망한 외국 자본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신뢰 문제가 될 수 있죠. 신뢰 문제죠. 네. 왜냐하면 공급망이 불안해진다는 거거든요. 그럼요. 아니 뭐 거래처 입장에서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봤을 때 얘네 너무 불안해. 그러면은 중국 기업, 일본 기업 찾겠죠, 당연히. 그렇게 된다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주가가 흔들리게 될 거고요. 네. 그럼 그 흔들리는 와중에 이제는 이런 오픈 AI라든지 스페이스 X가 등장한다 그러면 다시 미장으로 가지 않을까요? 예. 저도 그 부분이 되게 우려되더라고요. 네. 결국에는 이제는 미장으로 자금이 이제 쏠리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코스피 지수는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블룸버그가 어제 날짜로 네. 기사를 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상장사 네. 증시를 봤을 때 기술주가 52%라고 진단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죠.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의 코스피 상장사 중에 52%가 기술주예요, 다. 흔들리면 지수 팍 내려갑니다. 당연히 내려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ETF 상품 투자하셨던 분, 지수 추종 ETF라든지 아니면은 또 반도체 ETF 투자하신 분들은 쭉쭉쭉쭉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보이는 이제는 미장에 눈이 보일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는 다 왔다. 국장은 여기까지다. 생각하시면 자금이 또 미장으로 다 미국 증시로 이제는 쏠리게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이제는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 끝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란과의 뭐 갈등이 해소가 네. 됐고 유가도 이제 내려갈 거고 그러면 과연 어디가 또 각광을 받을까 본다 그러면 기술주밖에 없거든요. 그렇겠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역시나 지금 이런 AI 산업이 포진되어 있는 미국 종목에 이제 관심이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대기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요. 예, 이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서 돈 벌었으니 이제 전쟁 끝나고 나고 유가 떨어지고 채권 금리 내려가고 이렇게 조건이 이제 갖춰진다 그러면 난 다시 한번 미장으로 가겠다라는 분들이 좀 점점 더 많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스크 올트만도 그렇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그렇고 이제는 어쨌든 가치는 알았으니까 네. 신뢰의 문제가 가장 신경 써야 될 네. 부분인 것 같기는 네. 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투자자들의 마음을 누가 사로잡느냐라는 건데, 근데 우리 이제 삼성전자가 좀 불리한 부분은 이번에 아까 노사 문제로 좀 네. 신뢰에 대한 문제를 줬잖아요. 근데 왜 불리하냐면 이런 우리는 그러니까 실망을 줬는데 미국의 같은 경우에는 워낙 굴지의 CEO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한 프리미엄을 계속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픈 AI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스페이스 X라든지 굴지의 CEO들이 있습니다. 그게 얼굴값을 한다, 이게 프리미엄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강력한 리더십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는 메리트가 있는 건데 우리나라 삼성전자 이번에 이제는 파업 이슈를 통해서 그 이재용 회장이 전면에 나서지는 않았거든요, 일단. 그러다 보니까 과연 그 리더십에 대한 의구점이 지금 좀 시장에 남아 있어요, 사실상. 그래서 사과로도 조금 모자랐던라고 생각하는 거네요. 네, 공항에 왔을 때 그렇죠. 사과했던 부분이 그 갖고는 안 됐었다. 그래서 강력한 뭔가 리더십을 보여주길 원했는데 결국에는 일단 물론 자사주로 합의가 됐지만 그래도 일단 노조의 입장을 많이 들어줬던 부분이다 보니까 이러에 대한 어떤 실망감도 어느 정도 지금 시장에서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좀 해소해야 되는 부분. 결국에는 CEO에 대한 리스크도 있겠지만은 CEO 프리미엄을 어떻게 챙겨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 같기는 해요. 네, 맞습니다. 미중도 그렇고 그 네. 회사 간도 그렇고 이제 또 어떻게 될지 또 네. 향방을 가려보면서 다시 한번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